도 헬스케어. 넌 닥터한스, 비타민C는 소화제, 소화제는 비타민C. 헬스케어는 닥터한스의 건강하면 빠진다. 다이어트는 비타민C로 하고 비오 6kg 하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잘들 지내셨나요? 잘들 지내셨어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자,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저녁은 다들 잘 드셨나요? 저녁은 드시고 오신 거죠?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하는 닥터 한스의 헬스케어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제목 3일의 기적. 생체 전자의학적 건강 다이어트. 3일의 기적입니다. 3일만 뭐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3일을 뭘 했는데 기적같이 다이어트가 된다. 이야, 오늘 다이어트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소리 잘 들려요? 지금 제가 소리 감지가 안 돼가지고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 건강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누워서 하는 다이어트, 굶지 않아도 되는 다이어트,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되는 다이어트,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도 한데, 항상 저는 뭐 기초적인 원리를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라서요. 여러분들 기초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이게 또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오마이갓. 오마이갓. 뚱뚱한 사람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졌죠? 자, 이 양반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먹은 것이 쌓여서 이렇게 된 것이고, 먹은 것이 안 나가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먹은 게 대사가 안 돼서 또 그렇게 되어진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싶으신 분들 뭐 별로 없겠지만은,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이어트 정석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감량에 있어서의 근본은 뭐냐 하면, 인사하다가 끝나겠네. 울려요? 아하, 울리시는구나. 울리시는구나. 요거를 꺼야 되겠네. 이제 안 울리죠? 어머, 오케이는 또 뭡니까? 울리는 분도 있고, 안 울리는 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밴드에도 글을 써놨지만은, 내 몸이 알아서 빼주는 거지, 내가 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열심히 빼려고 운동하는 거, 열심히 빼려고 운동하는 거, 열심히 빼려고 굶는 거, 여태까지 했던 거 그거잖아요.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한 가지 원푸드 다이어트, 단백질 다이어트, 기타 등등, 그런 것들 해 오셨잖아요. 수도 없이. 계란만 먹어보기도 하고, 과일만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거의 다 실패한다. 또 한약을 먹고 몸을 완전히 또, 안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이 지금 전부 바뀌고 있어요. 나 스스로 빼도록 만들자. 나 스스로 건강해서 빠지자. 이게 근본적인 다이어트의, 완전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진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나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고, 먼저 내 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게 첫 번째다. 그게 이제 내 몸은 그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항상성, 항상 일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근본이 되어서 자연 치유력, 어디가 고장이 나도 고치려고 하고 상처가 나도 아물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근본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연 치유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만들어주고 쓸데없는 지방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스스로 빠지도록 만들자. 아유, 말은 쉽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본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비오유키소다. 예,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으로 가져가고 자연 치유력을 제대로 맞추어 주려면 필요한 게 자연 치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필요한 게 뭐냐면은 소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는 소화입니다. 소화가 잘 돼야 만사형통이다라는 거. 그래서 소화를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소화를 잘 되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뭐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는 않아요. 이제 그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한테서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이 소화가 안 돼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과체중도 그렇게 해서 생성이 되는 거니까 우선 소화를 잘 되게 하자라는 게 기본인데 소화가 왜 안 됐느냐라는 것은 네,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거. 대부분이 지금 그렇다. 전부 다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대부분이 그렇다. 위산이 부족했다. 그래서 위산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넣어야 되고 거기서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소금이다. 용융 소금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비오유키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자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는 것이고 영양 성분의 흡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오메가3를 먹고 세포대사를 잘 되도록 한다. 세포대사가 잘 되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소금은 전기가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먹어준다. 그 다음에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소금을 먹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세포대사가 잘 된다는 것이고 세포대사가 잘 되면 예, 신진대사가 잘 되는 것이니까 이제 빼내면 되겠죠. 뭘 빼낸다? 세포대사가 일어나고 나온 부산물을 내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빼내주면 된다. 이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세포대사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건데 첫 번째가 정확하게 소화를 시킨다라는 거죠. 이 정확이라고 하는 이 학이 뭐냐면 뭘까요? 네, 여기 좀 적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종류는 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뭘까요? 그냥 좀 있는 미네랄. 네, 요런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균류, 뭐 김치 먹을 때 균 들어가고 유산균 먹으니까 균 들어가고 이런 건데 결국은 근본적으로 얘네들보다 그냥 남는 거는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를 소화를 시키는 게 우리 몸 속에서의 대부분의 소화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화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분해를 시킨다. 큰 놈을 잘게 자른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킨다는 말은 이 개념으로 그냥 보시는 게 낫고요. 흡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벽에서 물질을 혈관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흡수다. 이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소화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먹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완전히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중에서 이제 소화가 되어지는 탄수화물이 있고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 탄수화물이 식이섬유질이고 예, 그거는 소화가 우리 몸속에서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소화가 되어지는 밥,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포도당으로 완벽하게 분해가 되어졌을 때 정확한 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가 되어지면 정확한 소화다라는 건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이렇게 그러면은 정확한 소화가 되느냐? 예. 될까요? 예. 되는 거 이만큼 있고 안 되는 거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뭘로 구분을 해보면 되느냐면 내가 먹었던 물량, 물 빼고요. 먹었던 음식의 총량, 그 다음에 나오는 변의 총량, 건조 무게로 딱 따랐을 때 들어간 양이 나오는 양으로 해가지고 식이섬유질 빼고요. 요거만 가지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가지고 그렇게 해봤을 때 이게 나오는 양이 많을수록 소화가 덜 되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소화가 잘 돼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 안 돼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소화가 덜 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 흡수되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 잘 된다, 요 개념에 있어서는 이 다이어트는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소화가 잘 되어진 상황, 즉 정확한 소화가 되어지고 안 된 놈은 빼내는, 그리고 빼내는 것도 완벽하게 빼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나머지 성분들 있잖아요. 소화가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 글리세롤로 분해되어지고 안 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이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내야 된다라는 거죠. 혈관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고 빼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완벽한 소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놈을 빼내야 된다. 그래야 염증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정확한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흡수가 필요한 거죠. 제대로 흡수를 시키는 건데, 이 소화기관에서 제대로 갖고 가야 되는데, 원래 소화기관은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요 세 가지 영양소에 있어서 오는 것들은 요렇게 되어져야 흡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건 일단 빼고요. 요거만 가지고. 그래서 장이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요것만 가져가요. 근데 장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아서 또 다른 것도 갖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간 것이 내 장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하고 면역 반응을 해서 이제 얘가 혈액을 막는다. 막으니까 대사가 안 된다. 뭐 제가 항상 얘기해 오는 그 내용. 정확하게 이제 흡수를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게 유산균이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분해되지 않은 것들을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식이섬유질인 키토산이고, 키토산이 이 분해되지 않고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놈들은 붙잡고 변으로 빼내준다. 그래서 변의 양이 막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 키토산 먹고 변 많이 증가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유산균 먹고 키토산 먹고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에 깔려 있는 거다. 정확하게 소화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흡수는 아미노산, 포도당, 그 다음에 지방산, 글리세롤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빼내자. 이게 기본에 깔려 있는 건데, 그거를 비오유키소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해줄 수 있도록 해준다. 자, 그래서 소화하고 흡수 정확하게 잘 하고, 누가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장이 해주고 키토산이 해준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화는 누가 해주냐면 비타민C하고 소금이 잘 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정확한 흡수는 좋은 튼튼한 장하고 키토산하고 유산균하고 이런 것들이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흡수되어져 들어온 것은 누가 이 전달을 시키냐 하면 심장에서 펌프가 밀어가지고 각 부위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심장 박동이, 맥박이 잘 뛰어야 되는 거죠. 맥박이 보통 60에서 80회인데, 맥박이 이 60은 사실 좀 낮은 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낮으면 안 되고요. 70, 80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그래도 그나마 좀 제대로 뛰는 맥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박동에서 밀어주고, 요거는 세포로 이제 밀어주는 거죠. 심장에서 들어온 영양분을.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세포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혈관벽에 염증이 없어야 되는데, 혈관벽에도 막 염증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거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돌아다녀서 그런 경우도 있다, 콜레스테롤이 돌아다녀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항산화제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비타민C를 우리는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기도 클리어. 그 다음에 혈관 수축 이완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맥박에 의해서 고혈압, 저혈압, 그러니까 낮은 혈압, 높은 혈압, 이 혈압의 맥박에 의해서 이 혈관이 수축과 이완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이 혈관 수축 이완을 또 제대로 못 시키고 있으면, 이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되죠. 예, 혈관이 흐느적 거려요. 이게 잘 안 돼요. 탄력성이 떨어져요. 혈압약을 먹게 되면.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혈압이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완, 수축 이것을 하는 동안, 지금 여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혈관벽에 보면 이렇게 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혈관벽에 이렇게, 여기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저 사이에 반투막이라 그랬죠. 그래서 물질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혈관도 움직이면서 물질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건데, 어쨌든 혈관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해주는 건 맥박이, 심장이 뛰어서 해주는 것인데, 그거를 잘 많이 뛰도록 해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해라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그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잘 빠져나가도록 해 주어야 된다. 혈액 속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들어온 게. 그래서 물질 전달이 잘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염분 농도도 이 혈관 속에서 잘 유지를 해 주어야 혈관도 그 물질 수송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모세혈관을 표현한 겁니다. 모세혈관.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확실한 세포 대사를 시켜줄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된다. 소화, 흡수, 그 다음에 전달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흡수하고, 그 다음에 전달을 잘 시켜야 되고, 이제 전달되어진 놈은 이제 세포가 받아가지고 대사를 시킨다라는 건데, 여기 좀 그림이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포도당이 오게 되면 요 글루코스라고 포도당이 이렇게 이 주변에 돌아다니면 인슐린이 와가지고 인슐린을 인식을 하는 수용체,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얘가 이제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세포 속에서 이 글루코스 트랜스포트 4라고 하는 이놈이 포도당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이놈이 그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인슐린의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포도당이 글리코겐이라는 놈으로 근육이나 그 다음에 간이나 이런 데 저장이 되거나, 포도당이 신진대사가 돼야 이것도 되는 거죠. 포도당이 내 근육에 쌓이거나 간에 쌓이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지방으로 쌓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대사가 되어지는, 즉 세포 대사가 되어지는 이 세 가지 분류로 가게 되는 건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먹었던 놈이 글리코겐으로 잘 쌓이고요. 운동을 안 하면 지방으로 쌓이고요. 네. 그리고 그나마 이제 내 몸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피루베이트, 피루빅 애시드 뭐 이런 걸로 바뀌어 가지고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건 이제 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다이어트의 중요한 거는 결국은 글리코겐으로 쌓아놓던 피루빅 애시드로 바꾸어서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세포 대사로 내보내는 거, 요거란 말이죠. 뭐 지방으로 쌀 필요는 없으니까 살 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세포 대사가 잘 되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산소가 필요하고 전자가 필요하고 따뜻한 몸이 필요하다. 따뜻한 몸. 그래서 빛, 광자 뭐 이런 거, 포도당, 이런 것들을 이 세포에서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없애가지고 이산화탄소로 만들고,
그 다음 폐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빼내고, 예, 그 다음에 에너지로도 쓰고, 또 세포를 만드는 데도 쓰고, 또 노폐물이 되어져서 나온다. 예. 그래서 이제 세포까지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나서부터 또 문제죠. 여기서 림프로 빼든, 피부를 통해서 빼든, 소변으로 빼든, 예, 호흡을 통해서 이 폐를 통해서 빼든, 땀으로 빼든 빼야 되는 거죠. 자, 대사까지는 됐어. 예, 여기까지. 복잡하죠. 이 과정을 다 거쳐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가? 네, 세포,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보내야 돼요. 바깥으로. 근데 이 나가는 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예, 몸에 가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땀을 잘 못 빼는 사람들, 땀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이 배출하기가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설명해 놓은 것을 보시면 혈관에서 이 돌아다니는 놈들은 폐를 통해서 호흡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빼내고, 네,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노폐물은, 그 다음에 림프로 10%가 돌아간다 그랬죠. 수분의 10%가 돌아가는, 그때 땀으로도 나가게 하고, 눈물로도 나가게 하고, 침으로도 나오게 하고, 콧물로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다이어트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열심히 울기라도 하면 눈물로 빠질지도 몰라요. 예, 밤마다 1시간씩 우세요. 우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피부는 피부 호흡을 통해서도 또 좀 이렇게 나간다. 이런 긴 과정을 거쳐서 내가 먹은 게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조절을 한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내 의지로 조절을 한다고 이게 되겠냐 이거지. 이 복잡한 것을. 그래서 그냥 쉽게 가자 이거죠. 쉽게. 내 몸이 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세포 대사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주자. 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비오유키소가 있고, 백옥 주사라고 하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B100 조효소로서 몸이 돌아가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필요하네요. 참 많기도 하네. 아, 정말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요, 그죠? 먹는 것도 힘들겠다. 아. 자, 그래서 비오유키소는 뭐 많이 들어서 아실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글루타치온, 백옥 주사라고 하는 이놈. 근데 글루타치온을 뭐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네, 병원에 가서 맞는 게 아니라 입으로 먹는다라는 건데요. 글루타치온 효과를 정말 제대로 보시고 계시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이설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그제도 세미나에서 뵀는데 깜짝 놀랐어요. 피부를, 화장을 얼마나 막 심하게 했는지 피부가 하얘요. 너무너무 하얀 색깔이에요. 그래서 와, 야, 세미나 들으려고 참 화장 진하게 하시고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본적인 화장만 했다는 거, 화장 안 했다는 거예요. 네. 피부가 엄청 맑아진 거예요. 네. 예전보다. 예전 얼굴 제가 봤으니까. 네.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글루타치온이 저렇게 센 놈이구나 라는 거. 네, 물론 비오유키소도 있지만 글루타치온의 저는 힘이라고 봅니다. 글루타치온 아마도 이분 하루에 한 2알씩 먹었지 않았나 그 생각 드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몇 개 드셨는지. 저도 궁금해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솔직히.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요. 답 좀 써주세요. 와 계시면. 아, 나 참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한번,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이 원리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선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거는 GSH, 글루타치온. 네. 이거 뭐냐면은 글루타메이트하고 시스테인하고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이
아미노산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건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S가 황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MSM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황이 이쪽으로 공급이 되어져 가지고 젤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GSH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이놈 구조는 뭐 이렇게 생긴 놈이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GSSG라는 놈이 있는데 GSH, GSSG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GSH 두 분자가 한 놈으로 붙어버린 거를 GSS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글루타치온. 차이는 뭐냐면 GSH에서 이 H라고 하는 놈이 빠져나가 버리고 GSSG로 달라붙는 겁니다. 한 분자에서 S가 하나, S에 붙어 있는 H가 있어요. 여기 보면 SH. 글루타치온에 그 붙어 있는 황이죠. 황에 S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얘도 GSH, 얘도 GSH. 얘는 GSH예요. 얘는 GSH예요. 근데 이놈이 H가 있죠. 이게 H라고, 하얀 걸 H라고 보면 H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또 이쪽도 H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요게 GSSG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산화형 글루타치온이라고 얘기하고 요거 한 놈 요렇게 된 놈을 글루타치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글루타치온. 이놈 H가 빠지고 나면 산화형 글루타치온. 이제 요거를 제가 다른 데서 또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미장원에 가가지고 퍼머넌트 웨이브를 이렇게 주면 약물로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시스테인, 저게 시스테인이거든요. 저기에 H를 약물로서 강제로 떼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붙여요. 머리카락 안에 들어있는 이런 단백질 중에 저 S가 들어있는 곳, 시스테인의 H를 떼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던 놈이었는데 얘를 붙여버리면 머리카락이 꼬불꼬불꼬불꼬불해져요. 요거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H를 떼어내고 서로 붙이는 거. 그래서 요런 반응이, 비슷한 반응이 미장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꼬불꼬불하게 되는 그 반응이. 그래서 어쨌든 이놈이 수소가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산화형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환원형, 이거는 그냥 글루타치온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글루타치온이 산화가 되어지면 수소가 2개가 빠져나가고 글루타치온 2분자가 이렇게 달라붙는 이 반응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반응이 비오유키소의 글루타치온 반응이 바로 글루타치온을 먹게 되면 이 글루타치온에서 수소 2개가 빠져나온다. 제가 비타민 C를 먹으면 수소가 빠져나와 가지고 전자를 전달한다, 항산화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글루타치온에서도 역시 수소가 빠져나오고 빠져나온 수소가 항산화를 시키는 데 쓰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수소.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은 다 쉬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게 우리 세포 속에서 돌아가는 항산화의 메커니즘인데, 세포 속에서 돌아가는 거, 얘는 자동이에요. 그냥 한번 돌기 시작하면 지네가 막 알아서 돌아요. 이렇게. 이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하고 이 2분자가 산화하는 하면서 계속 돌리면서 내 몸속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활성산소를 팍팍팍팍팍팍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뭐 전기 불꽃이 튄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반응을 세포 속에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비타민 C하고 글루타치온하고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글루타치온을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오메가3랑 같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아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요 위에가 산화형 비타민 C예요. 산화형 비타민 C. 요 위에가. 그리고 요 아래가 환원형 비타민 C예요. 요렇게. 산화형 비타민 C, 환원형 비타민 C. 그러니까 이 산화형 비타민 C를 환원형 비타민 C로 바꾸어 주는 게 누구냐면 글루타치온이에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산화형 글루타치온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글루타치온, 산화형 글루타치온으로 바뀐 놈을 또 NADPH가 또 바꿔줘 버려요. 글루타치온으로. 그럼 또 글루타치온이 또 산화형 비타민 C가 못 쓰게 된 놈이 또 오면 또 한원형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한원형으로 바뀐 비타민 C는 여기가 O2에 점 찍혀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활성산소예요. 얘가. 좀 잘 보이나 모르겠다. 활성산소예요. 제가 이 파일 올려놓을게요. 활성산소가 오게 되면 환원형 비타민 C에서 수소를 받아가지고 H2O2 과산화수소로 바뀌어요. 과산화수소로 바뀐 놈을 산화형 비타민 C가 또 이 과산화수소가 산화형 비타민 C를 또 아니다. 이 H2O2로 바뀌어진 놈이 그 산화형 비타민 C를 가지고 H2O2를 또 없애버리는 거죠. 이 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활성산소를 산소로, 정상적인 산소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물로 바꾸어 준다. 이걸 바꾸어 주는데 환원형, 우리가 먹고 있는 첫 출발했던 그 비타민 C가 이렇게 바꾸어 준다.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산화형 비타민 C가 만들어지면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한원형 비타민 C가 산화형 비타민 C로 바뀌면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거든요. 왜?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산화형 비타민 C는 또 글루타치온이 와가지고 또 산화형 비타민 C, 한원형 비타민 C로 또 바꿔준다는 거죠. 이게 반복되게 돌아가도록 해준다는 거죠. 어쨌든 글루타치온은 산화되어진 비타민 C를 환원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환원형 비타민 C가 활성산소를 또 없앤다. 어디서? 세포 속에서. 자, 이 일을 일으키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C가 세포까지 들어와야 되고 글루타치온이 세포 안에까지 들어와야 돼요. 물질 수송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힘든 겁니다. 여기까지 갖고 가는 거. 이걸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운동해서 갖고 갈 것이냐,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있는 거죠. 자,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올려놓도록 할게요. 왜? 여기에서 활성산소가 물로 바뀌고 또 이 산소는 정상적인 산소로 바뀌는 요 과정에 비타민 C, 환원형 비타민 C가 사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한번 보자고. 비타민 C가 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비타민 C는 점점 산화형 비타민 C로 바뀝니다. 그리고 혈관으로도 흡수되어져 갈 때도 산화형 비타민 C의 중간점 된 거 있죠. 완전히 다 수소가 떨어져 나가지 않은, 그러니까는 수소 한 개는 붙어 있는 상태로 돼 있어요.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한쪽은 수소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없고, 중성 정도의 pH니까 혈관 속에서는 절반 정도는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수소가. 한 개, 비타민 C 한 분자에 수소 한 개가 붙어 있는 그 놈이 이제 여기서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쓰이고 나면 완벽한 산화형 비타민 C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필요하다 이건데요. 항암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맞아요. 비타민 C 맞고 글루타치온 맞고. 그래서 이 반응을 계속 돌려가지고 여기 그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세포를 파괴를 시켜버리는, 암세포를 파괴를 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에 이제 약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글루타치온이 살 빼는 데는 꽤 중요하고, 항암을 하는데도 중요하고, 내 몸에 암세포가 있든 없든 간에 없애줄 수 있는 것이 글루타치온이다. 거기다가 다이어트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제가 엄청나게 막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몸 좀 보조적으로 쓰는 겁니다. 저는 글루타치온은 뭐 예를 들어서 항암을 해야 된다 그럼 필요한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다이어트에는 써보자라는 거고, 다이어트가 되고 나면 또 안 먹어도 된다, 계속 먹을 필요는 없다. 왜? 비타민C로서 어느 정도 공급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전자를 공급을 해주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일단 비오유키소로 이제 가보자라는 거죠. 다이어트니까는 특별히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먹는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정상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제가 오늘 제 체온을 또 재보니까는요, 확실히 소금을 먹으니까 잘 올라가요. 소변의 온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36도가 나와요. 네, 저 기분 되게 좋았어요. 저도. 네. 체온이. 그래서 여러분들 36.5도 이상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소금만 잘 챙겨 먹어도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 근데 안 올라가거든. 그때부터는 심층 상담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필요한 거 뭐냐면 정상 체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근육통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육에 통증이 있으면 세포대사가 안 돼요. 그리고 근육에 통증이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 큰 근육이 움직이는 그런 데거든요. 어깨 이런 데. 예, 이런 데 통증이 있으면 아파갖고 못 움직이니까, 안 움직여지니까는 대사가 안 되는 것이고, 대사가 안 되니까는 칼로리 소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통증 다 없애놔야 된다. 예, 통증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여기 써놨죠. 통증.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이 있는 거 있잖아요. 열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갱년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갱년기라는 거는 원래 없어요. 안 오는 거예요. 오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서 오는 겁니다. 갱년기 모르고 가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예, 여러분만 갱년기가 와 있는지 몰라요. 갱년기는 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몸이 안 좋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면 괜찮아요. 됐습니까? 이 지금 빼먹은 게 있는데, 정상 체온 36.5도에서 37도 이 정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몸의 효소 반응이, 여기 효소 반응이 최적인 온도가 저 온도라서 그렇습니다. 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 온도에서. 네. 그것 때문에 온도를 유지를 해라 라는 거죠. 체온 굉장히 중요하고 맥박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그거 잘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갱년기 증상도 없애야 된다. 자,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상 맥박. 아까도 나왔죠. 그죠? 정상 맥박. 여기 정상 맥박 보면은 성인은 60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7, 80회 정도, 60회는 좀 낮은 거, 뭐, 물론 많이 낮은 건 아닌데,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이건 분명히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맥박이 이만큼 내려가 있는 사람은 살도 잘, 예, 모르겠어요. 잘 덜 쪄 있는 사람도 많고요. 맥박이 떨어진 사람은 마른 사람도 많고, 팍 찐 사람도 많고, 뭐. 예. 근데 보통 대사가 안 되면은 호흡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맥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예. 찐 사람들은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맥박을 올려야 되는데, 60 밑으로 내려가 계신 분은 또 심층 면담이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올려야 되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대사가, 신진대사가 안 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혈관 막히게 만들고, 혈관 좁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스트레스, 스트레스 없애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스트레스는. 그래서 이건 이제 피해야 되는데, 이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운동하는 겁니다. 몸을 고달프게 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시간 간헐 단식. 이거는 정말 하기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위장만 튼튼하면 이거 아침 한 끼 굶는 거는 진짜 쉬워요. 근데 문제는 위가 튼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하기가 어렵죠. 근데 BO6k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간헐 단식을 시작해도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간헐 단식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잘 내려간다. 그 다음에 7330 운동을 해라. 7330 운동. 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는데 그냥 먹는 것만 갖고 이제 해가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빠질까라는 건데, 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칼로리 제한으로 한번 해보자. 요것도 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먹는 것만 갖고 정말 누워서 하는 그냥 배째라 다이어트예요. 배째라 다이어트. 그냥 빠지든가 말든가. 나는 몸만 건강하면 된다. 예. 지금까지 요걸로 해서 그냥 내 몸이 알아서 빼주든가 말든가 이제 그 개념이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나는 그래도 그냥 좀 빼볼래.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칼로리 제한인데, 이게 무지 쉬워요. 굶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가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될까 안 될까 고민스럽죠. 그래서 정말 되도록 한번 해보는 게 이제 요렇게 하는 기적의 3일 다이어트다라는 거죠. 3일만 좀 적게 먹자. 안 먹자가 아니에요. 좀 적게 먹자. 그러고 또 다시 정상 식사하자. 이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칼로리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순서가 뭐냐면, 먼저 인바디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해 놓는다. 그 다음에 건강 체크리스트라고 있어요. 우리 밴드에 어딘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건강 체크리스트. 거기에 보면 내가 어디가 나쁜지, 순환기계가 나쁜지, 대사가 나쁜지, 근골격이 나쁜지, 소화기관이 나쁜지, 그 다음에 호르몬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지, 면역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어디가 제일 안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가 되는 체크리스트라는 게 우리 밴드에 있어요. 그걸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체크를 해 놓아요. 인바디도 재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는 다이어트다. 3일의 기적 다이어트다. 디톡스 다이어트다.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다. 누워서 하는 다이어트다. 운동 안 해도 되는 다이어트다. 먹는 다이어트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그래서 한 달에 3번만 하면 된다. 네. 그러면 일단 내려갑니다. 많이 해본 겁니다, 이거. 자,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보시면은 3일간은 단식 디톡스를 한다라는 건데, 이 단식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히 확 끊는 게 아니라 절식입니다. 절식. 줄여서 먹는다라는 거죠. 3일 줄여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은 내 맘대로 먹고, 3일 줄여서 먹고, 일주일 내 맘대로 먹고, 3일 줄여서 먹고, 일주일 내 맘대로 먹고. 이거를 한 달에 3번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좀 힘들면 2달에 4번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기 자유대로 빨리 빼고 싶으면 속도를 높이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월 3회 한다.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대부분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위가 안 좋아서 위가 좋아지시려고 오는 전화들인데요. 위가 좋아져야 돼요. 위장이 좋아져야 돼요. 위장이 튼튼해져야 돼요. 우선 소화 안 되면 다이어트 필요 없어요. 안 돼요. 네. 우선은 한 달 내지 2달 정도 걸려가지고 소화기관을 완벽하게 뜯어고쳐 놔야 돼요. 그래서 BO6k를 최소한 뭐 그래도 그나마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은 2주 이상, 2주, 3주, 4주 이 정도를 BO6k를 하고 나서 이 3일
기적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3일 기적 다이어트를. 소화기를 고쳐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배고픈 것을 모르게 된다.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손떨림이 없어진다. 이런 게 없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예.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좀 한 끼를 굶어도 손이 안 떨려야 되고, 배고픈 줄도 몰라야 돼요. 원래 위가 튼튼하면 배고픈 줄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주의사항 중에는 당뇨나 저혈당, 당뇨가 있으면 저혈당 가요. 저혈당 있거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해봐야 도루몽이다라는 거죠.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예.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을 고치고 혈압을 잡는 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물론 금방금방 잡히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 하고 다시 상담을 해서 이거를 다 해결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가자라는 거죠. 시간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먹냐? 네. 어떻게 먹냐? 어떻게 먹냐 중에 먹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금지식품. 3일 동안 기존의 식사를 끊어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식품을 먹으면서 디톡스하고 면역 조절하고 염증을 줄여서 다이어트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또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순당, 설탕 이런 거 먹으면 바보 된답니다. 예,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왜? 염증을 일으키는 인슐린 분비가 팍팍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심 이후 저녁까지는 일반적인 식사로 배를 다 채우는데요. 점심 이전, 저녁 먹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점심까지는 단 거가 들어가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어버리면 배리는 거예요. 단 거 먹으면 안 된다. 탄수화물도 먹으면 안 된다. 단 거, 탄수화물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안 됩니다. 식품 첨가물 들어가 있는 거 안 됩니다. 식용색소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편의점에서 파는 건 그냥 안 돼. 예. 그냥 먹는다 그래봐야 오이 이런 거 있죠. 당근, 뭐 배추 이런 것만 드셔야 돼요. 자, 어쨌든 금지식품은 단순당, 그 다음에 탄수화물.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밥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괜찮아요. 일반 식사에 들어있는 거는. 그래서 뒤에 뭐 먹는지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간식 비슷하게 뭐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당이 들어있는 거를 되도록이면 안 먹어야 되고 편의점에서 파는 거 일단 안 된다라는 거죠. 커피 안 됩니다. 커피에 설탕 들어가 있는 놈 안 되고요. 그냥 커피는 그냥 물에 들어있는 그 커피는 에너지로 전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한두 잔 정도는 뭐 이 아침에 먹는 거는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커피가 마시고 싶어 죽겠는데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살쪄요. 예.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으면서 가지는 절대 그건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으면 그냥 해야 돼요. 먹고 싶으면 그냥 드세요. 오늘 아침은 먹고 싶다. 드세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간혹 나는 먹고 싶다. 먹어도 돼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그런 걸로. 예, 그래서 먹으면서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라는 건데, 비타민C를 녹여가지고 물에다가 수시로 이렇게 마셔주는 겁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에너지로 잘 안 되니까는. 비타민C 차를 자주 마시는 게 좋다. 하루 3끼가 식사가 습관으로 되어져 있으신 분은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위장이 특히 안 좋으신 분들은 아침도 먹어야 되니까 아침 뭐 먹냐? 세이크를 먹는다. 그냥 세이크 있죠? 세이크. 그 다음에 생식, 미숫가루 이런 거. 뭐 이 칼로리가 낮은 걸 먹는다 이 개념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되도록이면 당이 없는 게 좋다. 아침에 당이 없는 게 좋다. 예. 그 다음에 비오6키 각 6g 이상 먹는다. 예, 비타민 비오6키, 키는 뭐 6g 6개를 의미를 하는 건데 6개에서 9개까지 먹어주는 게 더 좋죠.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그 다음에 비타민 B백하고 멀티비타민을 권장량으로 아침에 먹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세이크, 생식, 미숫가루, 소금차 이런 걸 먹는 거. 소금차, 비오6키 각 6g 이상, 글루타치온 한 알.
쉬워요. 다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배불러요. 저도 이렇게 먹어요. 예, 가끔 아침에, 저는 아침에 거의 안 먹습니다. 그냥 물하고 점심 때까지는 거의 안 먹어요, 저는. 아침에 그냥 뭐 먹어봐야 커피 한 잔 정도. 예, 저는 커피를 설탕 있는 거죠.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것도 마셔요. 근데 되도록이면 그거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빈속에 저는 잘 먹기 때문에 비타민 C 먹고, 오메가3 먹고, 예, 유산균도 털어 먹고, 그 다음에 물 마시고, 소금물 마시고, 뭐 이런 정도 수준. 거의 칼로리는 없다. 예. 그리고 12시까지 되도록이면 물만 마시고 다른 거 잘 안 먹어요. 예, 거의 안 먹어요. 그리고 점심 때는 그냥 한 상 나오는 거 배부르게 그냥 다 먹어요. 예. 그때부터는 막 이렇게 먹어요. 중간중간에 뭐 먹기도 하고 뭐 많이 먹지는 않은데 저도 중간에는 뭐 별로 안 먹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점심은 이렇게 글루타치온이 들어오는 게 특이하고요. 저녁에는 6시 이전이나 7시 이전까지는 식사를 끝내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녹차, 뭐 차 종류나 뭐 이런 물 종류로 먹고요. 저녁 식사는 뭘 하냐면 이것도 세이크 생식 미숫가루 소금차 비오유키 6g 글루타치온 하나 더.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점심 때 하나, 저녁에 하나. 요렇게 2알 정도. 비타민C는 계속 먹는 거고요. 비타민C 양은 되도록 많을수록 좋겠죠. 요렇게 먹는다. 자, 요거는 하루 2끼를 먹을 경우에는 점심하고 저녁만 요렇게 먹고 아침은 굶는 거죠. 요게 이제 간헐 단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요거를 3일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3일만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4일차부터는 정상적인 그냥 식사를 한다라는 거죠. 예. 물론 간헐 단식 아침은 굶어야 된다. 예. 요런 방법으로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라는 건데, 몸은 대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녁 이후에 보통 혈당이 올라갔다가 내려가 버리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후에부터는 혈당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냥 잠을 자더라도 소모는 일어나거든요. 기초대사에 의해서. 근데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그 다음날 점심시간까지는 칼로리를 갖다 써야 된다는 거죠. 혈당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야 염증이 안 일어나고, 염증이 안 일어나야 대사가 잘 일어나거든요. 근데 비타민 먹고 있죠. 글루타치온 먹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오메가 먹고 있죠. 대사 잘 일어나죠. 근육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져 있으니까 소금 먹어가지고 근육이 잘 움직이기가 쉬우니까, 네, 심장도 뛰기 좋고, 네, 그 다음에 순환도 훨씬 더 잘 되고 대사도 잘 되니까는 점점 조금씩 빠져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끼 먹는 경우에는 아침 드시고, 세끼 안 먹어도 되시는 분은 2끼만 먹고, 점심, 저녁을 2끼만 이렇게 먹고, 그것도 3일만 먹자. 총 해봐야 6끼를 요렇게, 예, 뭐, 미숫가루나 뭐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쉽잖아요. 그 대신 이제 좀 다른 게 비타민 B백하고 글루타치온 열심히 먹는 거, 비타민 C 열심히 먹는 거, 오메가3 열심히 먹어서 대사 되도록 하는 거. 예, 전기 튀겠다.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칼로리 제한되어져 있겠다. 그래서 3일 동안 몸을 좋게 해주는 거죠. 자, 이겁니다. 쉽죠? 해볼만. 자, 하실 분은 저한테 하겠습니다라고 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밴드에다가 저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글 쓰고, 거기에다가 인바디 적어서 올리고, 예, 그 다음에 뭐 체크리스트 다운로드해가 체크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시작하시면 다른 사람이 봐주잖아요. 이 양반 얼마나 빠졌나 봐주잖아요. 안 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빠져요.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밴드를 그래서 한쪽에다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빵을 하나 만들 필요도 있어. 밴드에서 그렇게 해서 서로, 예, 한번 빼보자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소화가 완벽하게 정상화가 저는, 예, 안 됐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시작한 지 많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서 완벽한 소화가 됐다라고 판단이 될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냐 하면 비타민C를 5개씩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져 있을 때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비타민C 5개를 한 방에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네. 네네. 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호전 반응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3일 동안 굶으면 몸에 이상한 지저분한 게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호전 반응이 세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잘 조절해서 가셔야죠. 그래서 호전 반응이 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여기는 마무리를 할게요. 가려움, 피부 발진, 콧물, 졸림, 나른함, 통증, 일시적인 현상이고, 실행을 하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날려주시면 제가 그걸 찍어갖고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체중, 체성분 찍어서 세계 비타민 공유 밴드에 올려주시고, 결과들을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써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또 막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밴드를 다이어트 밴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밴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어차피 건강해져야 빠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꼭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혼자서 숨어서 하시지 말고요. 혼자서 숨어서 하면 잘 안 돼요. 실패할 확률이 많으니 나하고 얘기를 하든 밴드에다가 갖다 올리든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자. 요거 중요합니다. 3일 내 기적 요거. 나 오늘부터 3일 동안 굶겠습니다. 굶겠습니다가 아니지 참. 절식하겠습니다. 세이크나 미숫가루나 생식이나 이런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만 해주시면 되는 거다. 잘 하셨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해야죠. 또, 자, 시험 문제 또 해야죠. 요쪽 카메라는 또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